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오후 3시에 새날 청국장 청년들의 대국민 소통장 방송이죠. 오랜만에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우상호 의원님을 직접 모시고 서울시장에 관한 내용을 많이 여쭤봤는데요. 특히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이 서울시에 다양한 청년 정책들을 펼치셨고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는데 이게 혹여나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을까?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선 지금 어떠한 제대로 된 공약도 내진 못하고 뉴스공장 폐지, 김어준 퇴출 이 주장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우상호 의원님께 많이 여쭤봤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방송 후반부에는 우상호 의원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정치를 왜 하는가 등등 여러가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들이라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박근혜 씨의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역시나 그리고 국민의힘 안팎에선 여기저기서 국민통합을 내세우면서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들을 사면한다고 해서 국민통합이 이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유승민 씨는 탄핵에 찬성을 던졌던 사람인데 지금 와가지고는 또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하라고 저렇게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보였죠. 그리고 김기현 의원도 사면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사면 타령하기 이전에 김사면 씨 등등 울산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부터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씨는 마찬가지로 사면의 결단을 내리라고 가세했다는데 민심도 제대로 모르고 진짜 그냥 독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조영 씨도 사면은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를 했다는데요. 애초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친박계 인사들도 대체로 조속한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의 주장은 자유니까 그것까지 뭐라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정말 불만이 많은데요. 다뤄야 될 건 정말 다루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무의미한 공회에 가까운 저런 발언들을 뭐가 그렇게 좋다고 퍼나르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면론을 계속 띄우고 대통령께 부담을 주려는 전략이라면 철저히 실패한 거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다가 심지어 무슨 최서원 씨가 사면을 함께 받나 이게 뭔 말입니까? 박근혜 씨는 이미 사면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자기들끼리 뭐 하는 건지 진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만 이상한 겁니까?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도 모자르다 이런 인식을 가진 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 자체를 완전히 좌지우지하고 국가를 몇십 년 전으로 퇴보시킨 장본인들이 무슨 염치로 지금 떳떳하게 사면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혔죠.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한다며 사면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은 이걸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되고요. 국정농단 사건은 보수 세력들의 부패한 모습을 아주 극히 일부분이나마 보여준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 잔재 세력들이 여기저기에 퍼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 무슨 사면 타령입니까? 당사자들 또한 아직까지도 반성은커녕 당당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보시다시피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저렇게 선을 그었고요. 많은 시민들 또한 헌법이 살아있다면 사면 언급 안 된다. 오롯이 국민만 섬기며 일해주시는 문재인 대통령 이런 반응들이 이어졌죠. 공정과 법과 원칙과 정의 저들을 사면해주는 순간 이 모든 게 무너지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하고요. 안민석 의원 또한 박근혜 사면 불가한 이유라며 앞으로 보수 진영을 포함한 사면 요구가 거세질 텐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을 이낙연 대표가 먼저 꺼내든 건 의도와 상관없이 대통령을 난처하게 만든 거고 결론적으로는 사과와 국민적 동의 없이는 사면이 불가하다는 건데 사면을 반대하는 이유도 수도 없이 많고 구체적이고 정당하다며 결국 박근혜를 사면하면 앞서 기자들의 바람처럼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이런 사람들도 사면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우리 시민들이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까지 탄핵한 데에는 각자 다른 수천만 시민들의 열망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그 힘을 잊어선 안 되고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또한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이들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이 됐다고 이렇게 포스팅을 했고요. 독재의 추억, 그 추억을 어떻게든 되살리려던 자들이 저렇게 단죄되었어도 그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을지 권력 남용으로 화답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활보하고 있다는 걸 따끔하게 지적하기도 했고요. 최근 김학의 관련해서도 그렇고 윤석열 측근이나 수하를 살려내기 위한 보복 작전도 그렇고 심각한 사고가 벌어진 원전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걸 감사한다는 사람도 그렇고
이런 심각한 현실에 대해서도 꼬집었습니다. 결국 불공정을 만들어낸 집단이 공정 타령을 하고 있고 부정의에 기생하던 무리가 정의를 운운하고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여러 아이러니들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할까요? 물론 지치고 힘들지만 최강욱 대표 또한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시대의 발전, 역사의 진보, 이 도도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신념으로 절대 다 같이 지치지 말자며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끈질기게 싸우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저 또한 전적으로 공감이 가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윤석열 검찰은 둘째치고 감사원에서도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벌이고 있죠. 이에 오랜만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직접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오랜만에 입장을 밝힌 건데요. 지금 감사원의 행보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윤석열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걸 따끔하게 지적한 거고요. 한마디로 최재형은 지금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고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줬더니 그 임기를 방패로 해서 과감하게 정치를 하는 겁니다. 정광훈, 윤석열, 이젠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는 거고 소중하고 신성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을 권력으로 지금 휘두르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법과 제도도 맘대로 재단하고 집을 지키라고 했더니 안방을 차지하려 하고 주인의식 가지라고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하고 오히려 정광훈 같은 사람이 솔직하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법과 제도의 약점을 노리고 덤비는 저런 권력에 대해서 정작 권력의 주인이 국민이란 사실 절대 잊어서 안 되고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정작 국민들이 저걸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을 임종석 전 실장이 따끔하게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고요. 정말 많은 네티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영은 윤석열과 같다. 월성원전 관련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 정작 언론에서조차 제대로 보도도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언론 또한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재형, 윤석열 등등 민주주의 사회에서 임기의 보장을 오히려 악용하고 정치 한복판에 뛰어드는 이들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은 초점을 맞춰서 대안을 만들어가고 중간중간에 또 시민들께 소식을 잘 전하고 언론에다간 이제 바라지도 않습니다. 언론이 왜 안 다루냐? 이런 얘기도 최대한 하지 않겠습니다.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 꾸준히 전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언론도 당연히 바꿔야겠지요. 검찰, 언론, 사법, 재벌 이외로도 곳곳에 공무원들조차 심각한 사람들도 참 많고요. 교육계에서도 최근에 정말 심각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적절한 시점에 황당하고 충격적인 현실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로 대통령만 바뀌었지 곳곳에 개혁을 방해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최근에 박상기 전 장관과 김용민 의원 등 관련자 7명을 고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김용민 의원이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형적인 패턴이죠. 모 시민단체가 고소 고발을 하면 검찰에서 그걸 받아서 신속하게 수사와 기소를 하고 언론에서는 또 그걸 통해 망신주기를 하고 이 패턴 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김용민 의원은 그러든 말든 검찰개혁은 멈추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있는 한 저들의 뜻대로만은 흘러가지 않을 겁니다. 저 또한 끝까지 민주진영에서 함께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